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모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난 1억 정도 모았는데 자기는 얼마나 모았어? 저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1억 5천 정도? 그러자 남자친구가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1억 5천?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할 건 없지.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놀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 여직원들 보면 몸 치장하고 해외여행 다닌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녀서 몇 천도 못 모은 사람들 많던데?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자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놀랍네. 난 자취도 안 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 아무리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고 해도 생활비는 들였을 거 아니야. 적긴 한데 매달 몇십만 원씩 들였지. 근데 엄마가 기특하다고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적금을 들어놨더라고. 최근에 그 돈 주셔서 1억 5천이 된 거야. 제 설명을 듣고 남자친구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우와,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집은 매달 내 월급날만 기다렸다가 외식하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친네 집이 우리 집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기에 괜히 신경이 쓰여서 분위기를 바꾸려 제가 말을 꺼냈어요. 현준 씨도 1억이나 모았으면 대단한 거지. 남자들은 결혼 전에 돈 못 모은다고 하던데 자기야말로 대단하네. 그제야 남자친구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이 합하면 2억 5천이니까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직구하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은 어때? 그럼 난 무조건 좋지. 근데 여자들은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한다던데 자기는 괜찮겠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한 번에 그렇게 큰 돈 쓰는 거 아깝더라고. 그냥 간소하게 하자. 웨딩 사진도 소박하게 찍고 싶어.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남자친구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소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한 뒤 남친과 저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하고 아담한 곳을 찾고 신혼집은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얼마 뒤 엄마에게 결혼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 엄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요즘 대출 이자가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지? 이자 부담이 꽤 될 텐데 괜찮겠어? 엄마의 걱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에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회사 대출은 이자가 많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아. 거기다 둘이 같이 버니까 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한숨을 쉬며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작부터 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줄까? 그럼 이자 부담도 좀 줄고 좋지 않겠니?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순간 가슴이 찡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현준 씨네 집에서는 못 도와주시는 것 같던데 우리 집에서만 돈을 받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건 현준 씨도 싫어할 거야. 그냥 우리 힘으로 해내고 싶어. 엄마의 마음이 고마워서 정중히 거절했는데요.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엄마가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부담 없이 천천히 갚는 건 어떨까? 그럼 이자 걱정은 덜 수 있잖아. 엄마의 배려 깊은 제안에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지만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는 말 안 할게.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그 순간 엄마의 깊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굳은 다짐을 하며 스스로 길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갔더니 상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바라보다가 감사한 마음에 얼른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긴, 우리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까 음식 만드는 데내 기분이 좋았어. 마음 편히 맛있게 먹어.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더 따뜻해졌고 정성 가득한 음식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도중 남친 어머니가 유럽 여행 이야기를 꺼내며 난데없이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계속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수록 점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남자친구가 따라 나왔고 순간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이 떠올라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 무슨 의미야? 유럽 여행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던데 왜 그러신 거야? 남자친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영아, 우리 카페 가서 잠깐 얘기 좀 할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남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으로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 우울해하시다니? 그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러우신 모양이야. 남친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기에 조금 놀란 채 앉아 있었는데요. 남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시길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1,000만 원 드리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했어. 우리 결혼하면 챙기기도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자금도 빠듯하다고 걱정했었잖아.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며 변명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부모님을 못 챙겨드릴 것 같아서 드렸어. 우리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부럽다고 얼마나 말씀하시던지 눈치가 보이더라고. 거기다 난 하영이 네가 얼마 못 모은 줄 알았는데 1억 5천이나 있다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제가 남친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는데요.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제가 5천만 원이나 더 해가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가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어요.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순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께 그 정도 돈 드리고 올게. 원래 결혼 비용 반반하기로 했던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모아서 주셨으니까 나도 그 돈 부모님께 다시 드려야겠다. 사실 그 돈 받으면서 부모님께 많이 죄송했거든. 그래도 되는 거지? 제 말에 남자친구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표정을 감추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 돈을 왜 다시 주는 거야?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그 돈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엄마가 통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다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니들 지금도 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야 한다면서 이걸 왜 돌려줘?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게 현준 씨도 부모님께 1,000만 원 드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5천만 원이나 더 해가는 상황인데
조금 빈정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좀 그랬어. 제가 미간을 찌푸린 채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현준이가 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드렸단 말이야? 혹시 현준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한 게 아니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면서 우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는 거 부러워하셨대. 현준 씨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현준 씨도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냥 1,000만 원 드린 모양이야. 그 얘기 듣는데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못 보태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게 기특하기도 할 텐데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하다니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니들 직구하는 것 때문에 대출 받는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냐. 알고 있지. 그런데도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시나 보더라고.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는데요. 혹시 결혼 후에도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스며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걱정이 많아서인지 그늘진 제 얼굴을 본 회사 동료 민경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한다고 신나 있더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민경이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도 너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혹시 오늘 저녁 퇴근 후에 나랑 밥 먹을 시간 있을까? 민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지 뭐.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이따가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제 말에 민경이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는데요. 퇴근 후 민경이와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속에 쌓였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경이는 이미 결혼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친구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민경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때 1억 5천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현주 씨가 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잖아. 그렇지. 나도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싶어서 혼란스럽긴 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빴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민경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현준 씨 부모님도 참 그렇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결혼하는 자식이 돈이 없어서 뻔히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건 너무했다. 순간 우리 시부모님이 떠오른 거 있지. 너도 결혼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결혼 전에도 뭔 일이 있었고 지금도 뭔 일이 있다는 게 문제지.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준다고 해서 예전부터 월급 받으면 전부 맡겼다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그 돈이 한 푼도 없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간 거야? 민경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말로는 돈 불려주려고 투자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야. 그동안 여행 다니고 백화점에서 옷 사고 그렇게 다 쓴 것 같더라고. 그냥 그 돈은 없는 셈 치고 살자 했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 민경이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맥주를 들이켰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 세탁기가 오래됐다. 몸이 허해서 보약을 먹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돈을 보내드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은 건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지금까지 애를 안 낳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수백 번 기회를 줬지만 바뀌는 게 없더라. 그래서 곧 이혼할 것 같아. 뭐? 이혼한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쩌겠어. 그 빌어먹을 사랑 따위는 개나 주라고 해. 그 사랑도 먹고 살만해야 사랑 타령을 하는 거지. 돈 벌어서 거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지금 친정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됐나?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어서 증거자료 모으는 중이야. 증거자료라니? 시어머니가 돈 요구할 때마다 문자나 전화로 포근한 거 녹음해두고 모으고 있어. 어제도 문자로 회사 찾아와서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거든. 민경이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맥주를 들이키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충고했습니다. 암튼 너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야 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딱 보니 현준 씨 어머니도 우리 시어머니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거든. 그날 민경이의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 이후 며칠 동안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퇴근하던 길에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지금 오는 길이니? 한 15분 뒤면 도착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아빠랑 맥주 한잔 할까? 아빠랑 둘이서만? 오늘은 오랜만에 딸이랑 단둘이서 맥주 한잔 하고 싶네. 그날따라 아빠 목소리에 힘이 없는 듯 했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아빠가 이미 맥주잔을 비운 상태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빠가 잠시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주 앉은 저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곧 맥주와 안주가 나왔지만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맥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결국 아빠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번 주에 현준이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술 한잔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흔쾌히 나갔는데 그날따라 술을 연거푸 마시더니 금방 취하더라고. 그렇게 시작된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사달라고 했다니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이미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날 남자친구가 취한 채로 느닷없이 아빠에게 말을 했다네요. 장인어른, 사실 하영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그런 거 아닌데요. 저는 하영이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하영이가 계산한 날이 더 많았다 보니 참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자금 얘기가 나왔는데 하영이가 1억 5천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하영이가 모아봐야 3천 정도 모았을 줄 알았거든요. 순간 아빠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는데요.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네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마음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신 우리 부모님께 결혼 자금 빼서 1,000만 원 드렸다고 했더니 하영이가 발끈하더라고요. 심지어 장모님께 5천만 원 돌려드렸다고 하던데 아들이 부모님께 1,000만 원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해주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빠가 가만히 듣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네요. 근데 하영이가 5천만 원 돌려드린 건 그거 하영이가 모은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 제발 하영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돈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그날 있었던 남자친구의 추태를 더 들려줬어요. 그날 현준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던 중에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갑자기 그 직원한테 쌍욕을 퍼붓더라고. 그동안 좀 이상한 점 못 느꼈던 거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술 못 마신다고 술자리 자체를 피하길래 전혀 몰랐어. 아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 돈 5천만 원 줄 수 있는 건데 현준이 태도가 문제야. 이래서 남자는 술을 먹여봐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술 취하니까 바로 본성이 나오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이 결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히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음날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전남친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전남친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전남친과 그 어머니란 사람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만약 우유부단하게 그냥 결혼했다면 민경이처럼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전 민경이가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같이 소주를 마셨는데요. 민경이 말에 의하면 결국 이혼을 했다네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아글아글 썼다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염치라는 말이 떠오른과 동시에 제가 너무 냉혈한이라며 끊임없이 비난을 하던 전남친이 떠오르면서 전남친 말처럼 제가 너무 냉정하고 냉혈한 사람인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